1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에 대한 그 사람 속마음부터 살펴볼게요. 먼저 이 사람의 속마음을 보면요. 처음부터 마음이 편한 상태는 아닌 걸로 보여요. 가장 먼저 소드 10번이 나왔는데 이 카드는 사실 감정적으로 꽤 많이 지쳐 있거나 이미 한번 크게 마음이 다치는 적을 보여주는 카드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여러분을 생각할 때 마냥 가볍고 설레고 그런 마음으로 떠올리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어떤 아픔이나 부담감 혹은 이 관계가 나를 너무 힘들게 했다. 이런 기억도 같이 안고 있는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 마음속에는요, 여러분이 가벼운 사람은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너무 깊게 들어와 버려서 쉽게 감당이 안 됐던 거예요. 좋아서 힘든 건지 아니면 힘들어서 놓아야 하는 건지 스스로도 헷갈렸던 마음이 먼저 읽히고 있어요. 그런데 참 묘하게도 그 다음이 바로 컵 에이스가 나와요. 이거는 감정이 아예 끝난 게 아니란 뜻이거든요. 오히려 이 상처 밑에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있는 감정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 마음 안에는요, 여러분을 향한 애정이라던가 호감, 혹은 다시 한번 진심으로 마주해보고 싶은 마음이 아직 꺼지지가 않았어요. 겉으로는 지친 척, 정리한 척, 괜찮은 척 하고 있어도요, 속으로는 여러분이 여전히 특별하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컵 에이스는 단순히 그냥 좋다 이런 느낌보다는 그 감정이 아직 살아있고 다시 차오를 가능성까지 보여주는 카드라서요. 이 사람은 지금도 여러분을 떠올리면 마음 한쪽이 분명히 흔들려요. 차갑게 잘라내지 못한 감정이 남아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바로 컵 8번이 이어지죠. 이게 참 이 사람 마음의 복잡한 부분인데요. 이 사람 감정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좀 붙잡고 가기보다는 자꾸 한 발 물러나려는 마음도 같이 보인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사람이 여러분에게 마음이 없어서 거리를 둔 게 아니라요. 마음이 있으니까 더 피하고 싶은 거예요. 더 들어가면 더 커질 것 같고, 더 솔직해지면 감당이 안 될 것 같고, 혹은 이미 너무 많은 감정이 쌓여 있어서 차라리 모른 척 멀어지는 쪽을 택하려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한편으로는 여러분을 놓지 못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물러나야 되나 이런 생각도 계속 했던 것 같아요. 마음이 식어서 떠난다라는 느낌보다는 마음이 복잡해서 잠깐 등을 돌린 쪽에 더 가까워 보여요. 그리고 그 다음에 펜타클 8번을 보면요. 이 사람 의외로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순간적인 감정에 휩쓸려서 움직이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자기 마음을 굉장히 오래 붙들고 생각하고 분석하고 곱씹는 쪽에 가까워요. 여러분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그냥 좋다 싫다 이렇게 한 줄로 정리한 게 아니라 혼자 꽤 오랫동안 생각을 많이 했을 가능성이 커요. 내가 왜 이렇게 흔들리는지, 이 관계가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지, 내가 뭘 해야 하는 건지 계속 스스로 따져보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지금 여러분을 대하는 마음이 즉흥적이지 않아요. 속으로는 굉장히 오래 고민을 하고 있고, 나름대로 자기 방식대로 이 관계를 붙잡고 들여다보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다만 그 고민이 행동으로 시원하게 이어지지 않았을 뿐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분위기를 더 깊고 복잡하게 나오는 카드가 달 카드예요. 이 카드가 나오면 이 사람 마음은 확실하게 단순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한 감정이 있는데도 그 감정을 스스로 명확하게 설명을 하지 못하고 혼자 상상하고 불안하고 오해하고 때로는 없는 걱정까지 키우는 흐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여러분을 생각할수록 마음이 명확해진다, 또렷해진다 이런 느낌보다는 오히려 더 혼란스러워질 수 있어요.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지금 다가가도 되는 걸까? 괜히 내가 상처만 또 받는 거 아닐까? 이런 식으로 혼자 밤에 생각이 많아지는 스타일일 수도 있고요. 겉에서는 좀 아무렇지 않은 척 할 수 있어도 속으로는 계속 파도가 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달 카드는 감정을 숨기거나 본심을 다 보여주지 못하는 모습도 뜻하니까요. 이 사람은 분명히 여러분에게 솔직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본인은 나름대로 티를 안 낸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 애매함 자체가 이 사람의 혼란을 보여주는 거였던 거죠. 마지막으로 데스 카드가 나옵니다. 이 카드는 많은 분들이 좀 무섭게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끝이 났다
이런 느낌보다는 감정의 방식이 바뀌고 있다고 보는 게 더 맞아요. 이 사람은 지금 예전처럼 같은 방식으로는 여러분을 생각할 수가 없는 상태예요. 이미 한번 아팠고요. 좋아하는 마음도 느꼈고요. 또 멀어져 보려고도 했고, 혼자 오랜 고민을 했고, 또 혼란도 겪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이 사람 마음속에서도 이 관계를 예전처럼 애매하게 끌고는 못 가겠다. 이런 변화의 기류가 생긴 거예요. 즉, 여러분에 대한 감정이 사라진다기보다는 이 사람 안에서 이 감정이 새로운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참을 만큼 참았고, 외면할 만큼 외면도 했고, 혼자 정리할 만큼 정리도 해봤는데, 결국 여러분이 계속 남아있으니까, 이제는 뭔가 달라져야 한다는 그 무의식적인 압박이 들어온 상태로 보여요. 정리를 해보자면요. 이 사람은 여러분을 향한 마음이 아예 없는 사람이 아니라요. 오히려 너무 쉽게 정리가 되지 않아서 혼자 상처받고, 혼자 흔들리고, 혼자 복잡해지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그 마음이 점점 변곡점에 다다라고 있는 상태로 보여요. 즉, 좋아하는데 힘들었고요. 힘들어서 피했는데도 못 잊겠고, 못 잊으니까 이제는 감정의 방향이 바뀔 수밖에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그게 지금 이 사람의 가장 솔직한 속마음으로 읽히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여러분은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신지 여러분의 속마음도 함께 살펴볼게요. 여러분의 마음을 보면요. 가장 먼저 딱 보이는 게 완즈 나이트예요. 이 카드는요, 여러분이 생각보다 훨씬 더 감정적으로 솔직한 사람이란 걸 보여줘요. 마음이 움직이면 그걸 억지로 눌러 담는 스타일하기보다는 어느 순간에는 그래, 내가 좋아하는데 어쩌라고, 이런 식으로 확 밀고 나가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관계 안에서 가만히만 있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마음이 올라올 때는 표현도 해봤고, 또 다가가 보기도 했고, 상황을 바꿔보려고 한 번쯤은 용기를 냈던 흔적이 보여요. 다만 이게 항상 꾸준하게 이어졌다기보다는요, 어떤 날은 확 뜨겁게 올라왔다가 또 어떤 날은 스스로를 좀 멈추게 만드는 그런 들쑥날쑥한 감정의 파동이 있었던 걸로 보여요. 그리고 그 다음 나오는 카드가 썬카드예요. 이거 여러분 마음속에 아직 밝은 기대가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솔직히 이 관계 안에서 힘들었던 순간도 분명히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이 관계를 완전히 어둡게만 보지 않았어요. 우리 그래도 잘 될 수 있지 않을까? 이 사람 나한테 마음이 없진 않은 것 같은데. 이런 희망을 놓지 않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단순히 뭐 집착을 하거나 매달리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진짜로 이 관계가 좋아서, 그리고 가능성이 있다고 느껴서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러분은 이 관계를 가볍게 생각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펜타클 에이스가 이어지죠. 이건요, 여러분이 이 관계를 가능성이 있는 시작으로 보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냥 스쳐가는 인연이 아니라 제대로 시작을 해볼 수 있는 관계, 현실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관계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단순히 감정만 느끼고 끝낸 게 아니라요, 이 사람과의 미래를 은근히 그려봤을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이랑 잘 되면 어떨까? 이 관계 제대로 시작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가볍게 설레는 수준을 넘어서 이걸 진짜 관계로 만들고 싶다는 쪽으로 이미 한 발 들어와 있었던 상태예요. 근데 여기서 분위기가 확 바뀌는 카드가 나오죠? 펜타클 4번이에요. 이 카드는요, 여러분이 지금 마음을 꽉 쥐고 있다는 걸 보여줘요. 처음에는 표현도 하고, 기대도 하고, 시작도 생각을 했는데요. 어느 순간부터는 이거 내가 더 내주면 내가 더 다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감정을 일부러 움켜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은요, 마음이 없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예요. 너무 많아서 더 이상 쉽게 표현을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이 사람에게 더 주고 싶기도 한데, 동시에 여기서 내가 더 가면 손해보는 거 아닐까? 나만 더 깊어지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 때문에 스스로 브레이크를 걸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카드가 컵 5번인데요. 이거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이미 실망이 쌓여 있다는 뜻이에요. 기대했던 만큼 좀 돌아오지 않았던 순간들이나, 분명히 마음이 있는 것 같았는데 행동이 따라주지 않았던 기억들이나,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씩 쌓이면서
아, 이거 내가 생각했던 관계가 아니었구나 하는 그런 감정이 들어왔던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은요, 단순히 좋아서 힘든 게 아니라요, 좋아하는 마음 그 안속에 서운함이라던가 아쉬움, 그리고 약간의 체념 같은 감정도 같이 섞여 있어요. 이 관계가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마냥 긍정적으로만 볼 수도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펜타클 페이지가 나와요. 이거 되게 중요한데요. 여러분은 지금 완전히 등을 돌린 상태는 아니에요. 오히려 그래도 한 번쯤은 더 보고 싶다. 조금만 더 지켜볼까? 이 사람이 어떻게 나올지 한번 보고 결정을 해보자. 이런 식으로 아직 가능성을 완전히 다 주진 않은 상태라는 거예요. 다만 예전처럼 무조건적으로 마음을 주는 게 아니라 훨씬 조심스럽고 현실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감정이 먼저였다면 지금은 행동을 보고 판단하겠다. 이런 쪽으로 좀 더 바뀐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요, 지금 한 발 물러나서 이 관계를 다시 배우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요, 처음에는 뜨겁게 시작을 했고, 기대도 컸고, 가능성도 믿었지만요, 지금은 그 감정을 그대로 유지하기에는 상처와 실망이 많이 쌓이면서 스스로를 지키면서도 아직 완전히 놓지 못하는 상태예요. 즉, 지금 좋아하는 마음 자체는 남아있는데, 이제는 그 마음만 믿고 움직이진 않겠다는 쪽으로 바뀌고 있는 흐름인 거예요. 그게 지금 여러분의 가장 솔직한 속마음으로 읽히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그 사람이 고민 끝에 여러분에게 앞으로 어떤 행동을 하게 될지 살펴볼게요. 여러분에게 고민 끝에 어떤 행동을 하실지. 이 사람의 행동을 보면요, 처음부터 눈에 확 들어오는 카드가 완즈 8번이에요. 이 카드는 말 그대로 참다가 터진다에 가까운 흐름이에요. 지금까지는 계속 생각만 하고 고민만 하고 혼자 머릿속에서 시뮬레이션만 돌렸다면요, 어느 순간 이 사람 갑자기 움직이는 거예요. 연락이 갑자기 오거나 생각보다 빠르게 반응이 오거나 끊겼던 흐름이 한 번에 이어지는 그런 그림인 거예요. 특히 이 완즈 8번은요, 뜸을 들이다가 오는 행동이 아니라 이제는 더 이상 못 참겠다, 이런 느낌이 강해요. 그래서 여러분 입장에서는 왜 갑자기 싶을 정도로 빠르게 다가올 수가 있어요. 그동안 조용하던 사람이 갑자기 말이 많아지거나 표현이 늘어나거나 반응 속도가 확 달라지는 그런 변화가 들어오는 카드예요.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카드가 완즈 7번인데요. 여기서 이 사람의 진짜 성향이 드러나요. 이 사람은요, 이렇게 움직이긴 하는데 완전히 내려놓고 오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연락도 하고요, 표현도 해요. 근데 동시에 자기 방어도 같이 합니다. 쉽게 말하면 다가오면서도 선을 긋는 느낌의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연락은 먼저 해놓고 막상 깊은 얘기로 들어가면 살짝 빼거나 감정 표현을 하는 듯 하다가도 갑자기 태도를 바꾸거나 혹은 여러분의 반응을 계속 떠보는 식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이거는 밀당을 하려는 게 아니고요. 이 사람 자체가 아직 좀 완전히 확신을 가지고 뛰어드는 상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은 올라와서 행동을 하는데 동시에 내가 너무 손해보는 거 아닌가? 내가 또 상처받는 거 아니겠지? 이런 방어 심리도 같이 작동을 하는 거예요. 즉, 이 사람은 가만히 있지 못해서 움직이긴 하는데 그 움직임 안에 긴장감이 같이 들어가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 나오는 카드가 컵 나이트인데요. 이게 진짜 핵심이에요. 결국 이 사람은요, 감정 표현을 해요. 이게 뭐 고백처럼 좀 직설적일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돌려서 말하는 방식일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요, 이 사람이 더 이상 감정을 완전히 숨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동안은 속으로만 생각을 하고 혼자 끙끙 앓고 티를 안 내려고 했던 사람이었다면요, 이제는 어떤 형태로든 나 사실 이런 마음이 있었어 라는 식의 표현이 들어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괜히 여러분의 안부를 묻는다던가 예전 얘기를 꺼내면서 감정을 돌려서 표현을 한다거나 혹은 평소보다 훨씬 부드럽고 감성적인 태도로 다가올 수가 있어요. 이 컵 나이트는 단순한 연락이 아니라 감정이 실린 행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입장에서는 아, 이 사람이 나한테 아예 마음이 없는 건 아니었구나, 이런 느낌을 받게 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이 사람이 보여줄 행동은요, 여러분에 대한 그런 마음을 참다가 더 이상 못 참고 다가오고요.
다가오면서도 어떠한 방어심 때문에 여러분을 밀어내다가 결국에는 감정을 보여주는 행동까지 이어지는 고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은 완전히 무관심하게 끝나는 타입이 아니라요. 오히려 참다가 한 번은 반드시 움직이는 사람. 그게 이 카드 흐름에서 보여주는 가장 큰 특징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그 행동을 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나 타이밍이 언제쯤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이 사람의 타이밍을 보면요. 가장 먼저 나오는 카드가 썬 카드예요. 이 카드는 타이밍의 시작을 보여주는 카드예요. 완전히 무겁고 오래 끄는 그런 흐름이 아니라 어느 순간 감정이 확 풀리는 시점이 온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갑자기 기분이 좋아진 날이라던가 여러분 생각이 유독 강하게 나는 순간이라던가 혹은 우연히 여러분과 관련된 걸 보게 되는 그런 순간 같은 거요. 이때 이 사람 마음 안에서 그냥 한번 연락을 해볼까?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올라옵니다. 중요한 건요, 이건 철저하게 계산이 된 타이밍이 아니라 감정이 밝아지는 순간,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충동에 가까운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카드가 은둔자죠. 여기서 이 사람의 현실적인 모습이 같이 나와요. 이 사람은요, 감정이 이렇게 올라왔다고 해서 바로 행동으로 옮기는 타입이 아니에요. 연락을 하고 싶다. 근데 지금 해도 될까? 이 관계에 다시 시작을 해도 괜찮을까? 이런 식으로 한 번 더 스스로를 멈춰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운둔자는 타임이 늦어진다기보다는 감정이 올라온 뒤에 한 번은 고민하는 텀이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어떤 날은 당장 연락을 할 것 같다가도 또 며칠 조용해질 수 있고요. 혼자 생각을 하면서 타이밍을 재는 시간이 들어가요. 근데 이거는 마음이 식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이번엔 좀 제대로 해야 한다. 이런 생각 때문에 신중해지는 흐름인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카드가 컵 퀸이에요. 여기서 타이밍이 딱 정리가 됩니다. 이 사람은요, 결국 머리로 타이밍을 계산해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감정이 완전히 차올랐을 때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이 컵 퀸은요, 나 아직 좋아하는 마음이 있구나. 이거 인정해야겠다. 이 순간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여러분 생각이 반복이 되거나 다른 걸 해도 결국 여러분이 떠오르거나 혹은 감정적으로 확 와닿는 계기가 쌓이면서 더 이상 이 마음을 부정하지 못하는 시점, 그때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시기를 한번 짚어보자면요. 이거는 지금 당장 즉각적으로 오는 흐름이라기보다는 썬을 거치고 은둔자를 거치고 컵, 퀸 이 과정을 거치면서 감정이 점점 쌓이고 고민을 거친 뒤에 이제는 더 이상 못 참겠다 하고 움직이는 타이밍인 거예요. 현실적인 시기로 본다면요. 빠르면 몇 주 안쪽에서 시작 조짐이 보이고 가장 강하게 행동으로 이어지는 시점은 약 1, 2개월 사이. 길어도 3개월 안쪽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가장 높아요. 정리를 하자면 이 사람의 행동을 하는 타이밍은요. 감정이 올라온 후에 한 번은 참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못 참고 움직이는 이런 흐름이고요. 그 행동이 실제로 터지는 시점은 컵 퀸에서 보이듯이 감정이 꽉 차서 더 이상 눌러 담을 수 없는 그 순간. 바로 이게 이 사람이 움직이는 진짜 시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그 행동 이후에 두 분의 관계가 어떻게 흘러갈지 관계 흐름도 한번 살펴볼게요. 이 사람이 결국 못 참고 행동하고 나서의 흐름을 보면요. 가장 먼저 나오는 카드가 러버스 카드예요. 이 카드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해요. 이거 단순히 뭐 선택을 해야 된다 이런 의미보다는 순수하게 감정이 다시 살아나는 쪽에 더 가까워요. 이 사람은 여러분에게 상처도 받았고 그래서 또 복잡해지면서 잊으려고 해봤지만 결국 잊지 못했잖아요. 그 과정을 다 지나서 다시 움직였다는 건요. 이미 머리로는 계산하는 단계 넘어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러버스는 조건을 따지고 계산하고 재보는 사랑이 아니라 그냥 이 사람이니까 좋다. 이런 감정으로 다시 이어지는 흐름이에요. 연락을 하고 다시 대화를 하면서 서로가 느끼는 감정이 생각보다 훨씬 순수하게 올라올 수 있어요. 왜 좋아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좋다. 같이 있으면 편하고 에너지가 채워진다.
이런 느낌이 강하게 들어오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이 시점에서는 관계가 다시 부드럽게 열리면서 서로에게 감정이 살아있다는 걸 자연스럽게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카드가 완주 6번이에요. 이거는 이 관계 안에서 한 번쯤은 그래도 우리가 서로 통했구나, 이런 걸 확인하는 흐름이에요. 러버스에서 감정이 자연스럽게 열리고 나면 완주 6번에서는 그 감정이 서로에게 인정받는 구간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대화도 잘 통하고 서로 반응도 좋아지고, 아, 우리가 괜히 이렇게 꼬였던 게 아니구나, 이런 느낌이 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입장에서도 그동안 쌓였던 답답함이 조금은 풀리면서, 아, 이 사람 나한테 마음이 있었네, 이런 안도감이 들어올 수 있는 흐름이에요. 즉, 이 구간은 관계가 다시 한번 위로 올라오는 타이밍이에요. 근데 여기서 바로 소드 나이트가 이어지죠. 이 카드가 나오면요, 관계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고 속도가 붙는다는 거예요. 그동안 참아왔던 말들이나 묻어놨던 감정들이나 서로 마음속에 쌓여놨던 것들이 빠르게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게 마냥 부드럽지만은 않아요. 이 사람은 상처를 안고 돌아온 상태고, 여러분도 이제는 감정만 믿고 움직이지 않겠다는 쪽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좋은 말만 오가는 게 아니라 솔직한 이야기, 서운했던 부분, 그때 왜 그랬어? 이런 질문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거는 싸움이라기보다는 그동안 쌓였던 감정을 털어내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넘기느냐에 따라서 관계의 방향이 진짜로 갈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월드카드예요. 이건요, 이 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두 분 사이에 있었던 애매함이라던가 반복이 되던 패턴이라던가 서로 밀고 당기던 구조가 여기서 한 번은 정리가 됩니다. 그동안은 계속 비슷한 감정이 반복이 되고요. 다가왔다가 멀어지고, 확실해질 것 같다가 다시 흐려지고, 이런 흐름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월드카드가 나오면서 그게 끝나요. 이제는 예전처럼 돌아가지 않아요. 같은 방식으로 관계가 흘러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건요,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단계로 넘어가는 카드이고요. 이 사람에게 있어서 여러분은 이 정도로 감정을 바꾸게 만들 만큼 인생에 한 번쯤 겪는 전환점 같은 사람이란 거예요. 그만큼 이 관계는 가볍게 지나가는 인연이 아니라는 걸 여기서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카드가 컵 6번이에요. 이 카드가 나오면 감정이 굉장히 순수해져요. 여러분은 이 사람 마음 한켠에 계속 남아있는 사람이에요. 시간이 지나도 상황이 바뀌어도 이 사람 안에서는 여러분을 떠올리면 자연스럽게 따뜻한 감정이 올라오는 그런 존재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는 단순히 그리움의 정도가 아니라요, 서로가 서로에게 순수한 감정을 건네고 싶어지는 흐름이에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괜히 더 솔직해지고, 괜히 더 진심이 나오고, 사실 나 너 좋아했어, 그때 이런 마음이었어, 이런 식으로 감정을 진짜로 꺼내는 장면이 들어올 수 있어요. 컵 6번은 고백이나 프로포즈까지도 연결이 되는 카드라서 이 관계 안에서 감정이 가장 순수한 형태로 드러나는 그런 구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컵 페이지예요. 이 카드가 이 흐름의 결을 되게 부드럽게 만들어줘요. 이 관계는 무겁게 끌고 가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가볍지만 진심이 있는 감정으로 다시 시작을 해볼 수 있는 흐름으로 이어져요. 지금 당장 확실하게 완전히 잘 된다, 이렇게 밀어붙이는 느낌은 아니지만 서로의 감정이 정리가 된 상태에서 좋은 마음으로 다시 시작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열려 있어요. 그래서 이 관계는 억지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다시 해볼까? 이런 자연스럽고 부드러운 시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요, 이 흐름은 반복이 되던 관계가 정리가 되고 감정이 더 순수해지고 결국에는 좋은 마음으로 다시 시작해볼 수 있는 그런 흐름이에요. 그래서 이 관계는 끝나버리는 방향이 아니라 한번 정리가 된 뒤에 더 좋은 결로 이어질 수 있는 관계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을 위한 주안점 카드 보고 마무리할게요. 이번에 나온 카드는 과거에 대한 집착입니다. 이 카드가 여기서 딱 나왔다는 건요, 지금 이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정확하게 짚어주는 카드예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이 관계 안에서 좋았던 기억도 있고 아쉬웠던 기억도 있고, 특히 그때 왜 그랬을까?
그때 이렇게 됐으면 우리 달라졌을까? 이런 생각을 한 번쯤은 계속 붙잡고 있었을 가능성이 커요. 근데 이 카드는요, 그 기억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기억에 머물러 있는 상태를 말해요. 이미 상황은 바뀌고 있고 관계의 흐름도 지금 새로운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마음이 예전의 그 사람, 예전의 그 관계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지금 들어오는 흐름을 제대로 못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관계는 앞에서 보셨듯이 한번 정리가 되고 다시 감정이 순수해지고 새로운 형태로 이어질 수 있는 흐름이잖아요. 근데 그걸 받아들이려면 예전 방식, 예전 기대, 예전 상처를 조금은 내려놓을 필요가 있어요. 이 카드는 여러분한테 잊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요. 그때 기준으로 지금을 보지 말라 이걸 말해주고 있어요. 지금 들어오는 사람은 예전과 완전히 똑같은 상태의 그 사람이 아니라 그 과정을 다 겪고 감정이 바뀌고 결국 다시 돌아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예전처럼 감정만으로 끌려가는 게 아니라 지금의 흐름, 지금의 태도, 지금의 감정을 기준으로 이 관계를 다시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관계가 더 좋은 방향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번 카드 리딩 마치겠습니다. 오늘 리딩 들으시면서 그래서 이 사람이 못 참고 나에게 언제쯤 연락을 하게 될지 이런 것들이 궁금하셨다거나 혹은 개인적으로 깊은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1대1 개인 상담으로 오시면 여러분 상황에 맞춰서 제가 좀 더 디테일하게 함께 봐드릴게요. 오늘은 이 사람이 결국에 감정을 못 참고 움직이고 두 분의 관계가 다시 이어질 수 있는 흐름까지 나왔는데 오늘의 조언은 우리 1번 분들의 것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복채로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림 설정, 슈퍼땡스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애정하는 1번 분들 이번 흐름처럼 관계가 더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길 연담타로가 항상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오늘도 긴 리딩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선택이 언제나 여러분 자신을 지켜주는 선택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에 대한 그 사람 속마음부터 살펴볼게요. 먼저 이 사람 속마음을 보면요. 가장 먼저 나온 카드가 여왕제예요. 이 카드가 맨 앞에 나왔다는 건 이 사람이 여러분을 바라보는 마음 자체가 굉장히 좋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을 단순한 그냥 주변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고 정말 매력이 있고 눈길이 가고 자꾸 더 보고 싶고 더 가까이 있고 싶은 존재로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여왕제는 단순히 예쁘다, 좋다 이 정도가 아니라요. 이 사람 입장에서 여러분은 뭔가 마음이 편안하시게 만들기도 하고 동시에 자꾸 끌리게 만드는 그런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을 떠올릴 때 이 사람 마음 안에는 분명히 호감이 있어요. 그리고 그 호감 자체도 꽤 따뜻하고 부드러운 결이에요. 억지로 만들어낸 감정이 아니라요. 자연스럽게 커진 감정으로 보여요.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컵 페이지가 나오죠. 이거는 이 사람 마음속에 아직 순수한 감정이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생각할 때 이 사람은요. 은근히 설레는 마음도 있고 괜히 한마디 걸어보고 싶고 여러분에게 다가가보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어요. 되게 거창하고 무거운 그런 감정이라기보다는 순수하고 말랑한 그런 호감이 먼저 올라오는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여러분 앞에서는 괜히 평소보다 좀 더 부드러워지거나 어린애처럼 반응을 하게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좋아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너무 순수하게 호감이 올라오니까 그 감정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서툴러 보이는 쪽에 가까워 보여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분위기를 확 바꾸는 카드가 소드 8번이에요. 이 카드가 나오면 이 사람은 마음이 있어도 쉽게 움직이지 못해요. 여러분에게 호감도 있고 다가가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요. 문제는 이 사람이 자기 생각에 스스로 갇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래도 되나? 괜히 다가갔다가 어색해지면 어떡하지?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생각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은 분명한데 행동은 묶여있는 상태예요. 이거는 누가 붙잡아서 움직이지 못하는 게 아니라 자기 머릿속의 걱정과 불안감 때문에 스스로를 꽁꽁 묶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입장에서는 좀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마음이 있으면 표현하면 될 텐데 이 사람은 그 단순한 걸 스스로 어렵게 만들고 있는 흐름이에요.
근데 또 여기서 매지션이 나오죠. 이 카드가 있다는 건 이 사람이 완전히 좀 소극적이기만 한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속으로는 불안하고 생각도 많지만요. 한편으로는 여러분과의 관계를 어떻게든 움직여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매지션은 하고 싶다라는 의지가 있는 카드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가만히 포기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머릿속으로는 계속 방법을 생각하고 있어요. 어떻게 말해야 자연스러울지, 어떤 계기로 다가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여러분과의 흐름을 만들 수 있을지 혼자 계산도 해보고 상상도 해보고 있는 거예요. 즉, 이 사람은 마음이 있으면서도 겁이 나고, 겁이 나면서도 또 포기하지 못해서 계속 방법을 찾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다음 카드가 은둔자인데요. 이 카드가 나오면 이 사람은 겉으로 바로 티를 내기보다는 혼자 오래 생각을 하는 타입이에요. 여러분에 대한 마음을 아주 가볍게 넘기지 못하고 혼자 자꾸 곱씹고 들여다보고 있어요. 이 마음이 좋아하는지 아니면 아닌지 이런 걸 한 번에 단순하게 결론을 내리는 사람이 아니고요. 이 감정이 진짜인지, 내가 왜 이 사람에게 이렇게 끌리는지, 지금 움직이는 게 맞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자기 안에서 정리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마음이 없어서 조용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마음이 있으니까 더 쉽게 못 움직이고 혼자 생각이 깊어지는 거예요. 은둔자는 겉으로 좀 잠잠해 보일 수 있지만요. 속으로는 굉장히 많은 감정과 고민이 지나가고 있는 카드예요. 그리고 마지막 카드가 컵 9번인데요. 이 카드가 마지막에 나왔다는 건 이 사람 마음의 결론이 결국 감정 쪽에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은 이 사람에게 단순히 궁금한 사람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만족감과 기쁨을 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을 떠올리면 기분이 좋아지고 괜히 혼자 상상도 하게 되고 좀 가까워지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도 생겨요. 컵 9번은 감정적으로 채워지는 카드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여러분에게서 정서적인 만족감을 느끼고 있어요. 함께 있거나 생각을 하거나 연결되는 것만으로도 자기 안에서 좋은 감정이 올라오는 상태라는 거예요. 즉, 이 사람 마음 안에서 여러분은 분명히 좋은 사람, 좋아서 놓치기 싫은 사람 쪽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정리를 해보자면요. 이 사람은 지금 여러분에게 호감이 크고 좀 순수한 설렘도 있고, 그런데 한편으로는 생각이 너무 많아서 쉽게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이 마음 자체는 가볍지 않고 결국에는 여러분을 향해서 감정적으로 계속 기울어져 있는 흐름이에요. 즉, 좋아하는 마음은 분명한데 그 마음을 어떻게 꺼내야 할지 몰라서 혼자 좀 복잡해진 상태이고요. 그게 지금 이 사람의 가장 솔직한 속마음으로 읽히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신지 여러분의 속마음도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의 마음을 보면요.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카드가 소드 8번이에요. 이 카드는 지금 여러분이 감정적으로 굉장히 묶여있는 상태라는 걸 보여줘요. 이 사람에 대한 마음이 없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너무 신경이 쓰이고 너무 생각이 많아져서 스스로를 좀 가두고 있는 느낌이에요. 내가 먼저 다가가도 되는 걸까? 이 사람 마음이 확실하지 않은데 내가 괜히 더 깊어지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반복이 되면서 움직이고 싶어도 쉽게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요, 지금 마음이 없어서 멈춰있는 게 아니라 너무 많이 생각을 해서 멈춰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 다음 나오는 카드가 스트렝스 카드예요. 이건요, 여러분이 이 감정을 그냥 흘려보내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보여줘요. 여러분은 힘들어도 참고 있고요. 감정이 올라와도 쉽게 티를 내지 않고 스스로를 꽤 잘 다스리고 있는 상태예요. 사실 마음만 보면 한 번쯤은 확 표현을 하고 싶었을 수도 있고요. 그냥 내가 먼저 해볼까? 이런 생각도 들었을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은 그걸 바로 행동으로 옮기기보다는 참고, 버티고, 상황을 지켜보는 쪽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이 스트렝스는 단순한 참고 있는 카드가 아니에요. 내가 감정에 끌려가지 않겠다는 그런 의지가 담긴 카드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카드가 스타인데요. 이건 여러분 마음속에 아직 희망이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은 상처도 있고 답답함도 있고 확신이 없는 상태이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될 수 있지 않을까?
이 사람 나한테 마음이 없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기대감을 완전히 놓지 못하고 있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관계를 완전히 부정하거나 끊어내거나 그런 상태가 아니고 아직은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상태예요. 힘들어도 고민이 돼도 그래도 마음 한쪽에서는 계속 이 관계를 바라보고 있는 흐름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카드가 펜타클 2번이에요. 이건요, 지금 여러분이 감정적으로 균형을 맞추려고 애쓰고 있다는 걸 보여줘요. 한쪽으로 확 기울지 않으려고, 너무 좋아서 무너지지도 않으려고, 그렇다고 완전히 놓지는 못하는 상태에서 계속 마음을 왔다 갔다 하면서 적당한 거리, 적당한 균형을 유지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날은 이제 좀 그만해야겠다 싶다가도 또 어떤 날은 그래도 좀 지켜볼까? 이런 식으로 마음이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는 흐름인 거예요. 이거는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균형을 잡고 있는 과정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심판 카드가 나오는데요. 이거 여러분 마음 안에서 이 관계를 한 번쯤은 정리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올라오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동안은 그냥 감정에 맡기고 상황에 맡기고 어떻게든 흘러가는 대로 두려고 했다면요. 이제는 이 관계를 계속 가져갈 건지 아니면 정리를 할 건지 스스로 결론을 내려야 된다는 압박감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요, 지금 단순히 좋아하는 상태를 넘어서 이 관계를 어떻게 정의할지 고민하는 단계로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카드가 완전 6번인데요. 이 카드가 마지막에 나왔다는 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은요, 결국 이 관계 안에서 내가 나를 잃지는 않았다. 이 결론으로 가게 돼요. 이게 꼭 상대를 이긴다는 의미가 아니라요. 어떤 선택을 하든, 어떤 결과가 나오든, 내 감정도 지키고, 내 자존감도 지키는 쪽으로 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관계 안에서 여러분은요, 결국 스스로를 지키는 선택을 하게 되고요. 그 과정에서 마음이 회복이 되거나, 혹은 관계 안에서 더 당당해지는 흐름으로 이어질 수가 있어요. 정리를 했을 때 여러분의 마음은요, 그 사람에 대한 좋아하는 감정은 남아있지만, 이제는 그 감정에 끌려가기보다는 내 기준과 내 균형을 지키면서 이 관계를 판단하려는 단계로 넘어온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은 흔들리고 있는 게 아니라요, 오히려 더 단단해지고 있는 그 과정에 있다고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그 사람이 고민 끝에 여러분에게 앞으로 어떤 행동을 하게 될지 한번 살펴볼게요. 이 사람의 행동을 보면요, 가장 먼저 나오는 카드가 여왕제 카드예요. 이 카드가 여기서 나오면 이 사람 행동의 시작이 조금 독특해요. 이 사람이 먼저 막 급하게 뛰어드는 스타일하기보다는 내가 움직이지 않아도 상대가 나를 의식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시작할 가능성이 커요. 여왕제는 가만히 있어도 존재감이 느껴지는 카드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괜히 더 연락을 재고 타이밍을 보면서 본인이 먼저 다하기보다는 여러분 반응을 끌어내려는 쪽으로 움직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연락을 할 듯 말 듯 하면서 신경을 쓰이게 한다거나 은근한 티를 내면서도 먼저 확 들어오지 않는다거나 혹은 본인이 여유 있는 태도를 유지하면서 여러분이 더 의식하게 만드는 흐름이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카드가 또 중요한 게요. 이 사람은 내 사람이다 싶으면 확 퍼주는 타입이에요. 그래서 초반에는 약간 여유가 있고 거리가 있는 태도를 보이다가도 한번 마음을 열기 시작을 하면 그때부터는 오히려 더 잘해주고 더 챙기고 감정을 아끼지 않는 쪽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다만 반대로 본인이 마음이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는 굳이 노력을 하지 않거나 관심이 없는 듯 보일 수 있는 그런 양면적인 카드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어지는 카드가 썬카드예요. 여기서 이 사람의 행동이 확 바뀌는데요. 이 여왕제에서 보여줬던 그 여유 있는 태도, 약간의 거리감이나 뭐 그런 카리스마가 이 썬카드로 넘어오면서 훨씬 밝고 자연스럽고 숨김없는 태도로 바뀝니다. 이 사람은요, 여러분과의 흐름이 조금 풀린다 싶으면 그때부터는 굳이 밀고 당기고 이러기보다는 그냥 좋으니까 좋다. 이런 식으로 행동하게 돼요. 그래서 대화도 훨씬 더 편해지고 표현도 훨씬 직선적으로 나오고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을 더 즐기려는 모습이 보여요. 이거는 계산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요. 진짜 감정이 올라오니까 자연스럽게 나오는 행동이에요.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 사람 왜 이렇게 편해졌지? 왜 갑자기 분위기가 밝아졌지? 이렇게 느껴질 수 있는 구간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카드가 펜타클 10번인데요. 이게 이 사람 행동의 결론이에요. 이 카드는 단순히 연락을 하고 감정을 표현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관계를 현실적으로 이어가려는 행동까지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왕제처럼 자기 페이스를 유지하던 사람이 이 썬카드에서 감정을 열고 나면 그 다음 단계에서는 이거를 그냥 흘려보내기 싫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여러분과의 관계를 단순한 썸이나 애매한 상태로 두기보다는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방향까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연락을 꾸준히 이어가려고 한다거나 관계를 끊기지 않게 유지하려고 한다거나 현실적인 연결을 만들려고 하는 행동들이 들어와요. 이거는 감정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을 내 쪽에 두고 싶다, 이런 욕구까지 포함된 행동으로 보여요. 정리를 해보자면요. 이 사람의 행동은요. 처음에는 좀 여유 있게 상황을 보면서 움직이고요. 그 다음에 점점 감정을 열고 밝아지면서 결국에는 이 관계를 안정적으로 가져가라는 행동까지 이어지는 흐름이에요. 이 사람은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걸 가볍게 끝내는 타입이 아니라 자기 방식대로 끌고 가면서 결국은 관계를 잡으려고 하는 쪽으로 행동하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그 행동을 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나 타이밍이 언제쯤인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이 사람이 움직이는 타이밍을 보면요. 가장 먼저 나오는 카드가 소드 7번이에요. 이 카드가 나오면 이 사람은 처음부터 정직하게 바로 직진하는 타입은 아니에요. 오히려 속으로 생각을 많이 하면서 타이밍을 재고 상황을 살피고 혼자 움직일 계획을 세우는 흐름이 먼저 들어와요. 예를 들면 연락을 하고 싶어도 바로 하지는 않고 여러분 반응을 좀 떠볼 수가 있고요. 괜히 간접적으로 신호를 보내보거나 혹은 혼자서 지금 해도 괜찮을까? 이렇게 계속 계산하는 모습이 보여요.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지금 당장 행동을 한다기보다는 이미 마음은 움직였는데 겉으로는 티를 안 내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조용히 준비를 하고 있는 느낌이 강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카드가 소드 킹이에요. 여기서 이 사람은요, 한 번 더 머리로 정리를 해요. 감정이 올라온 상태에서 바로 움직이기보다는 이게 맞는 선택인지, 내가 지금 움직여도 되는 상황인지, 이런 걸 굉장히 냉정하게 판단을 하려고 해요. 이 사람은 단순히 충동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고요. 한 번 결정을 내리면 후회하고 싶지 않은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연락을 할까 말까, 다가갈까 말까, 이런 것들을 굉장히 이성적으로 따져보는 시간이 들어갑니다. 이게 길게 늘어지는 건 아니지만요. 한 번은 확실하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려는 흐름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카드가 소드 9번이에요. 여기서 행동의 시기가 딱 잡히는데요. 이 카드가 나오면 이 사람은 결국에 너무 생각이 많아져서 더는 못 버티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숨기고 그 다음에는 판단을 하려고 하고, 그런데 그게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불안감이 커지고 머릿속에서 생각이 계속 맴돌고 혼자서 감정을 눌러두는 게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대로 계속 참는 게 너무 힘들다, 이 상태까지 가면요. 그때서야 결국 못 참고 행동으로 이어져요. 그래서 시기를 딱 짚어보면요. 이거 당장 뭐 바로 딱 터지는 흐름은 아니고요. 조용히 고민하고 판단하고 스스로를 눌러본 시간이 한 번 들어간 뒤에 그걸 더 이상 못 버티는 순간, 그때 행동으로 이어지는 구조예요. 그래서 현실적인 타이밍으로 보면요. 지금 당장 움직이는 흐름은 아니고 소드 9번에서 보이듯이 더 이상 감정을 눌러둘 수 없을 때 약 1개월 전후,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3주에서 5주 사이에 이 사람이 결국에 못 참고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그 행동 이후에 두 분의 관계가 어떻게 흘러갈지 관계 흐름도 한번 살펴볼게요. 이 사람이 결국 못 참고 움직이고 나서의 흐름을 보면요. 가장 먼저 나오는 카드가 펜타클 3번이에요. 이거는 관계가 다시 맞춰가는 단계로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지금까지는 이 사람이 혼자 고민만 하다가 결국 행동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갑자기 깊어지기보다는 대화하고 맞춰보고
서로의 속도를 확인하는 과정이 먼저 들어옵니다. 연락이 이어지거나 대화를 다시 시작을 하거나 어색했던 분위기를 풀어가면서 우리 어떻게 다시 한번 해볼까? 이런 것들을 현실적으로 맞춰보는 구간이에요. 여러분 입장에서도 예전처럼 감정만 보고 움직이기보다는 상대 태도를 보면서 판단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구간은 한쪽에 끌고 가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조금씩 발맞춰보는 흐름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카드가 소드 6번이에요. 여기서 관계가 한 번 정리가 되는데요. 이게 싸우고 끝나는 정리가 아니라 덜 아픈 쪽으로 이동하는 정리예요. 그동안 서로 마음속에서 쌓였던 답답함이나 오해, 애매했던 감정들에서 한 발짝 떨어지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대화가 좀 더 차분해질 수도 있고, 감정적으로 과열되기보다는 좀 더 현실적으로 관계를 보게 돼요. 여러분도 이제는 무조건 감정에 끌려가기보다는 이 관계가 나한테 맞는지, 이걸 기준으로 보기 시작하는 타이밍이에요. 근데 그 다음 카드가 컵 8번이에요. 여기서 한번 중요한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관계는 그냥 다시 이어지고 끝나는 흐름이 아니라 한 번은 서로가 마음을 정리하려는 시도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좋아하는 마음은 있는데 그걸 어떻게 꺼내야 할지 몰라서 복잡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다시 이어지게 되더라도 한 번은 이게 맞는 건가? 이런 고민이 또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감정만으로 계속 가기보다는 내 기준을 지키려고 하는 상태라서 이 관계를 그냥 끌고 가기보다는 한 번은 거리를 두고 보려는 흐름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거는 나쁜 흐름이 아니라요. 오히려 제대로 이 관계를 보기 위한 과정으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다음 카드가 컵 에이스예요. 여기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하고 한번 거리를 두고 나면요. 여기서 감정이 다시 한번 올라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예전이랑 달라요. 예전에는 감정이 먼저였다면 지금은 한번 생각을 다 거치고 난 뒤에 더 진짜 같은 감정으로 다시 올라오는 흐름이에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다시 설렘이 생길 수가 있고요. 감정이 더 또렷해질 수도 있고, 그래도 이 사람이다. 이런 느낌이 들 수가 있어요. 이거는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한번 정리가 된 뒤에 다시 시작이 되는 감정이에요. 근데 이어서 나오는 카드가 컵 5번이에요. 이 카드가 말해주는 건요. 감정이 다시 올라오긴 하는데 그 안에 아직 남아있는 아쉬움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때 안 됐을까? 왜 이 사람은 그때 그렇게 했을까? 이런 생각들이 완전히 사라지진 않아요. 그래서 다시 감정이 이어지더라도 한 번쯤은 서로의 과거에 대한 아쉬움을 마주하는 구간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거는 관계를 깨는 카드가 아니라 오히려 감정을 더 깊게 이해하기 위한 과정으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 카드가 은둔자입니다. 이 카드가 결론으로 나왔다는 게 중요한데요. 이 관계는 시끄럽게, 겉으로 티나게 결론이 나는 흐름이 아니라 각자가 한 번 더 스스로를 돌아보고 정리하는 방향으로 가게 돼요. 이 사람은 원래도 생각이 많은 타입이고 여러분도 이제는 감정만 따라가지 않으려고 하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 관계는 결국에 한 번 더 이게 진짜 내가 원하는 관계인지 스스로에게 묻는 단계로 들어가요. 그리고 그 답은요, 외부가 아니라 각자의 마음 안에서 나오게 되는 흐름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을 위한 조언점 카드 보고 마무리할게요. 이번에 나온 카드는 순수 카드입니다. 이 카드가 여기서 나온 게 되게 의미가 깊어요. 지금 두 분 관계 흐름을 보면요. 복잡했던 감정, 생각이 많았던 구간, 서로 눈치를 보고 재던 그런 시간들이 다 있었잖아요. 근데 이 카드는요, 그걸 다 내려놓고 좀 더 단순하게, 좀 더 솔직하게 바라보란 메시지예요. 여러분 지금 마음 상태가 감정만 믿고 가기에는 조금 조심스러워졌고요. 그렇다고 완전히 놓기에도 애매한 상태잖아요. 그래서 계산을 하게 되고, 상대 행동 하나하나에 의미를 부여하게 되고, 혹은 스스로를 더 단단하게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복잡해졌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카드는 그렇게 어렵게 풀지 말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한테 왜 이랬지?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도 물론 중요하지만요. 그보다 먼저 지금 내가 느끼는 감정이 어떤지, 내가 편한지,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그걸 더 단순하게 보라는 거예요. 순수 카드는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돌아가라는 게 아니라 불필요한 생각, 불필요한 불안,
불필요한 계산을 걷어내고 가장 솔직한 나의 감정으로 돌아가란 뜻이에요. 이 관계는 지금 한번 다시 맞춰보고, 다시 느껴보고, 다시 선택을 하는 흐름이잖아요. 그럴수록 더 중요한 건요, 상대를 이기려는 선택도 아니고, 상대에게 끌려가는 선택도 아니라, 내가 나답게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 관계가 더 좋은 방향으로 이어지든, 아니면 정리가 되든, 결과에 상관없이 여러분의 마음이 가장 편안해질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번 카드 리딩 마치겠습니다. 오늘 리딩 들으시면서 그래서 이 사람이 결국에 언제쯤 못 참고 행동하게 될지 이런 것들이 궁금하셨다거나 혹은 개인적으로 깊은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1대1 개인 상담을 오시면 여러분 상황에 맞춰서 제가 좀 더 디테일하게 함께 봐드릴게요. 오늘은 이 사람 마음이 분명히 있으면서도 표현을 못하고 복잡해졌던 흐름, 그리고 결국은 참다가 못 참고 움직이는 흐름까지 나왔는데, 오늘의 이 좋은 흐름, 우리 2번 분들의 것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복채로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림 설정, 슈퍼땡스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애정하는 2번 분들, 이번 흐름처럼 관계를 다시 한번 제대로 보고 더 좋은 방향으로 이어가실 수 있도록 연담타로가 항상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오늘도 긴 리딩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여러분의 선택이 언제나 여러분 자신을 지켜주는 선택이 되길 바라면서 2번 카드 리딩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에 대한 그 사람 속마음부터 살펴볼게요. 먼저 이 사람의 속마음을 보면요. 가장 먼저 나온 카드가 펜타클 페이지예요. 이 카드는 이 사람이 여러분을 향한 마음이 완전히 무겁고 확정적인 결론이라기보다는 아직도 여러분 쪽으로 시선이 가 있고 계속 관심이 남아있는 상태를 보여줘요. 여러분 생각할 때 이 사람은요, 이 관계를 한 번 더 볼 수 있지 않을까? 아직 완전히 끝난 거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마음을 두고 있는 흐름이 있어요. 펜타클 페이지는 가볍다는 뜻이 아니라요, 오히려 쉽게 던져버리지 못하고 조심스럽게 들여다보는 카드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여러분을 향해서 아직 관심이 있고요, 어떻게든 관계의 가능성을 다시 보고 싶어 하는 마음이 남아있다고 보시면 돼요. 다만 그 마음을 좀 아주 능숙하게 좀 그렇게 성표현하는 사람은 아니고요, 약간은 서툴고 조심스럽고 눈치를 보면서 여러분에게 다하고 싶은 마음이 먼저 읽혀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카드가 스트렝스예요. 이건 이 사람이 자기 감정을 꽤 많이 참고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을 향한 마음이 없어서 조용한 게 아니라 오히려 마음이 있으니까 더 누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보고 싶어도 참고 표현하고 싶어도 참고 괜히 티나지 않게 스스로를 다스리고 있는 흐름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여러분 앞에서 생각보다 더 차분해 보일 수가 있어요. 아무렇지 않은 척 할 수도 있고 별 생각이 없는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는 속에서 감정이 아예 없는 게 아니라 감정을 밖으로 꺼내지 않으려고 꽤 애쓰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어지는 카드가 저스티스예요. 이 카드가 나오면 이 사람은 감정으로만 움직이기보다는 관계를 굉장히 따져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향한 마음은 있는데 그 마음만 믿고 바로 행동하기보다는 이 관계가 맞는 건지, 내가 이만큼 마음을 써도 되는 건지, 상대와 나의 온도가 비슷한지, 이런 것들을 계속 재고, 따지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단순히 좋아서 흔들리는 상태를 넘어서 여러분과의 관계를 꽤 현실적으로 보고 있어요. 좋아하는 감정도 있지만 그 감정이 나를 어디로 데려갈지도 좀 생각하고 있는 사람으로 보여요. 여러분 입장에서는 답답할 수가 있어요. 나한테 마음이 있으면 그냥 다가오면 되는데 이 사람은 이 감정 위에 이성까지 계속 얹어서 생각을 하니까 쉽게 움직이지 못하는 흐름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분위기가 확 바뀌는 카드가 이 완즈 나이트예요. 이 카드는요, 이 사람 안에 분명히 충동적인 마음이 있다는 걸 보여줘요. 아까까지는 참고, 재고, 따져보고, 그러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 사람 마음 한켠에는 어느 순간 여러분에게 확 다가가고 싶고, 참지 말고 그냥 표현하고 싶고, 분위기를 확 바꿔보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어요. 즉, 이 사람은 완전히 차갑고 계산적인 사람은 아니에요.
오히려 속으로는 여러분에게 확 달려가고 싶은 마음도 분명히 있어요. 연락을 하고 싶거나 갑자기 좀 반응을 하고 싶거나 혹은 관계를 다시 뜨겁게 흔들어 보고 싶은 그런 에너지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속마음은 되게 단순하지 않아요. 한쪽에서는 참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따지고 있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그냥 못 참고 확 움직이고 싶은 충동도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카드가 소드 10번인데요. 여기서 이 사람 마음의 아픈 지점을 보여줘요. 이 사람은 여러분과의 관계 안에서 한 번쯤은 정말 많이 지쳤거나 상처를 받았거나 혹은 우리 여기까지인가? 그런 싶은 마음을 느낀 적이 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참고 있는 것도 따져보고 있는 것도 그냥 이 사람 성격 때문만은 아닐 수가 있어요. 이미 한 번은 아픈 걸 겪어봤기 때문에 다시 쉽게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완즈 나이트처럼 여러분에게 확 달려오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여기서 소드 10번이 있으니까 또 아프면 어떡하지? 또 내가 무너지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같이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여러분이 향한 감정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그 감정 때문에 한 번은 크게 흔들렸던 사람으로 보여요. 그래서 더 조심스럽고 더 복잡해진 흐름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카드가 컵 3번인데요. 이 카드가 마지막에 나왔다는 게 되게 중요해요. 결국 이 사람 마음의 바닥에는 여러분과 완전히 차갑게 끝내고 싶은 마음보다는 다시 웃고 싶고 편하게 연결되고 싶고 좋은 분위기로 풀어가고 싶은 감정이 더 남아있다는 뜻이에요. 컵 3번은 단순히 친구 같은 카드라기보다는 감정이 너무 무겁게만 하지 않게 다시 풀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어오는 카드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여러분과 다시 대화를 해보고 싶을 수 있고요. 예전보다 좀 더 편한 분위기로 이어지고 싶을 수도 있고, 어쨌든 이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리기보다는 좋은 감정선으로 다시 닿고 싶은 마음이 남아있는 거예요. 즉, 상처도 있었고, 고민도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지막 마음은 그래도 여러분과의 분위기를 다시 좋게 만들어 보고 싶다. 여기로 가고 있는 게 보입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여러분은 지금 어떤 마음이신지 여러분의 속마음도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의 마음을 보면요. 가장 먼저 나온 카드가 펜타클 킹이에요. 이 카드가 맨 앞에 나와 있다는 건 지금 여러분이 이 관계를 대하는 마음이 생각보다 굉장히 단단하고 현실적이란 뜻이에요. 좋아하는 감정이 아예 없는 건 아닌데요. 그 감정 하나에 휩쓸려서 흔들리는 상태는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은 이 관계를 보면서 나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관계인가? 이 사람이 진짜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인가? 이런 걸 더 중요하게 보고 있어요. 즉, 여러분은 지금 단순히 설렘만 쫓고 있는 게 아니라요. 이 관계가 현실적으로 의미가 있는지, 내가 마음을 줘도 괜찮은 사람인지, 그런 기준으로 보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바깥으로는 꽤 차분해 보일 수 있어요. 좋아해도 티를 많이 안 내고 쉽게 흔들리지 않는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고요. 근데 그건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이 관계를 가볍게 보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어지는 카드가 절제예요. 이 카드는요, 지금 여러분이 감정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루고 있다는 걸 보여줘요. 이 사람에게 마음이 있지만 그 마음을 무작정 크게 키우지도 않고 그렇다고 완전히 잘라내지도 않고 계속 스스로 균형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좋아하는 감정과 이성적인 판단 사이에서 적당한 선을 지키려고 하는 흐름이 강해요.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좋다고 해서 바로 움직이지 말자. 좀 더 지켜보자. 조금 더 천천히 가자. 이런 쪽으로 마음을 다스리고 있는 상태예요. 절제 카드는 무조건 참는 카드라기보다는 감정을 망치지 않기 위해서 잘 섞어가는 카드거든요. 즉 여러분은 관계를 서두르기보다는 제대로 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커요. 그런데 여기서 펜타클 에이스가 나오죠. 이 카드가 있다는 건요, 여러분 마음속에 이 관계를 아직 가능성이 있는 시작으로 보고 있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뜻이에요. 겉으로는 좀 차분하고 신중해 보여도요, 이 마음 안쪽에서는 이 사람과 제대로 시작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아직 가능성은 남아있는 것 같은데, 이런 기대가 살아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완전히 마음을 접은 상태가 아니에요.
이 관계를 현실적으로 보면서도 동시에 이 사람이 제대로만 와준다면 충분히 다시 열어볼 수 있다는 마음도 있어요. 이 펜타클 에이스는요, 허황된 기대가 아니라 실제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보고 있는 카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완전히 닫혀있는 사람이 아니라 조건이 맞으면 다시 시작할 여지를 남겨둔 상태예요. 그리고 그 다음 카드가 스트렝스예요. 이건요, 여러분이 이 관계 안에서 감정을 참 많이 눌러오고 있다는 걸 보여줘요. 좋아하는 마음이 없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을 쉽게 꺼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보고 싶어도 참고, 궁금해도 참고, 먼저 다 하고 싶어도 참고, 스스로를 붙잡고 있는 흐름이 있어요. 근데 이 참음은 약해서 참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이 스스로를 무너지지 않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감정이 커질수록 사람이 약해질 수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그걸 알고 있으니까 내가 이 감정에 끌려가면 안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스스로를 붙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속마음에는 분명히 애틋함도 있고 미련도 있고 기대도 있는데요. 그걸 있는 그대로 다 보여주기보다는 스스로 다스리면서 버티고 있는 힘이 보여요. 그리고 이어지는 카드가 소드 페이지인데요. 이 카드가 나오면 여러분은 이 관계를 그냥 감정만으로 보지 않아요. 굉장히 예민하게 살피고 관찰하고 확인을 하고 있어요. 상대의 말투 하나, 태도 하나, 반응 하나를 그냥 넘기지 않고 이거 무슨 뜻일까? 이거 진짜 마음이 있는 걸까? 이런 식으로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지금 감정적으로만 흔들리는 상태가 아니라 상대를 아주 냉정하게 관찰하는 눈도 같이 살아있어요. 그래서 이 관계에서 여러분은 예전보다 더 조심스러워졌을 수 있어요. 좋아하는 마음은 있지만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태도로 오는지, 정말 믿어도 되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체크를 하고 있는 거죠. 소드 페이지는요, 약간의 경계심도 있는 카드라 가지고요. 여러분은 지금 마음을 열기 전에 먼저 확인을 하려는 상태예요. 그리고 마지막 카드가 심판인데요. 이 카드가 마지막에 나왔다는 건 여러분의 마음의 결론이 결국에는 이 관계를 그냥 넘기지 못한다는 쪽에 있다는 뜻이에요. 이 관계에 대해서 한 번은 분명히 답을 보고 싶고, 결론을 내고 싶고, 애매하게 흘려보내고 싶지 않은 마음이 커요. 그래서 이 관계를 좋아하든 끝내든 뭐 이어가든 정리를 하든 어쨌든 이 관계를 그냥 어중간하게 두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 심판은 다시 떠오르는 마음이기도 하고 정리해야 할 관계를 다시 마주하는 카드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요, 이 관계를 마음속에서 이미 중요한 관계로 두고 있어요. 그냥 스쳐가는 사람이면 이렇게까지 생각이 깊어지지가 않거든요. 즉 여러분에게 이 사람은 한 번쯤은 제대로 결론을 보고 싶은 사람이고요. 그리고 내 감정도 확실하게 확인하고 싶은 사람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의 마음을 정리를 해보자면요. 좋아하는 감정은 있지만 그 감정에 끌려가지 않겠다는 마음이 있고요.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지만 아무에게나 쉽게 열지 않겠다는 마음도 있고, 그리고 이 관계를 한 번은 분명하게 보고 싶다는 이 마음, 이 세 가지가 같이 들어있는 상태인 거예요. 즉 지금 여러분은요, 차분하고 단단하게 중심을 잡고 있지만요, 마음속에서는 이 관계를 아직 중요한 가능성으로 두고 있고요. 그게 지금 여러분의 가장 솔직한 속마음으로 읽히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그 사람이 고민 끝에 여러분에게 앞으로 어떤 행동을 하게 될지 한번 살펴볼게요. 이 사람의 행동을 보면요, 가장 먼저 나오는 카드가 소드 6번이에요. 이 카드가 나오면 이 사람 마음 상태부터 먼저 보이거든요. 지금 이 사람은요, 마음이 너무 복잡한 상태예요. 여러분에 대한 감정이 없는 게 아니라 있으니까 더 힘들고 더 생각이 많아진 상태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걸 고민하기보다는 지금은 그냥 내가 좀 편해지고 싶다. 이 마음이 더 커진 상태예요. 그래서 행동으로 보자면 여러분에게 조금 거리를 두는 모습이 나올 수가 있어요. 연락을 바로 이어가기보다는 잠깐 텀이 생긴다거나 괜히 한 발 물러서는 느낌이 들 수가 있고요. 여러분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갑자기 멀어지지? 이렇게 느껴질 수가 있는데 이거는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마음이 너무 복잡해서 일단은 숨을 고르려고 하는 행동으로 보여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닌 게요. 그 다음에 컵킹이 나와요.
이게 이 사람의 진짜 속마음인데요. 이 사람은 지금 여러분을 거리를 두고 싶어 하고 피하려고 했는데도 결국에 다시 여러분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그래도 참 여러분 괜찮았지. 내가 이렇게, 왜 이렇게 신경을 쓸까? 이런 식으로 다시 감정이 올라오는 거죠. 이거 가벼운 마음이 아니라요. 되게 진심이고 순수한 감정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그 감정을 딱 정리를 해서 그래, 내가 이렇게 할게. 이렇게 결론은 못 내려요. 마음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 다가가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헷갈리고 그래서 왔다 갔다 붙었다 떨어졌다 조금 우유부단한 모습이 나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입장에서는 굉장히 애매하고 헷갈리게 느끼는 그런 구간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카드가 타워인데요. 여기서 이 사람의 행동이 확 드러나요. 이 사람은요, 이 상태를 오래 끌고 가지 못해요. 참고, 피하고, 고민하고, 왔다 갔다 하다가요, 어느 순간에는 감정이 확 터져버리는 구간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갑자기 여러분에게 연락을 한다던가, 갑자기 솔직한 말을 해버린다거나, 혹은 감정을 확 드러내면서 관계의 분위기를 한 번에 바꿔버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좀 예쁘게, 좀 긍정적으로 터지는 그런 느낌은 아니고요. 감정이 쌓여있다가 터지는 거라서 말이 조금은 거칠게 나올 수도 있고요. 타이밍이 어색할 수도 있고, 여러분이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 행동은요, 갑자기 이렇게까지 한다고 싶을 정도로 정말 너무 갑작스럽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이 사람의 행동을 살펴보면 마음이 복잡해서 일단 거리를 두고요. 그래도 여러분을 잊지 못해서 다시 마음이 올라오고 결국에는 그 감정을 참지 못하고 갑자기 행동으로 터지는 흐름이 보여요. 그래서 이 사람은 조용히 끝내는 타입이 아니라요. 애매하게 있다가 결국 한 번은 흐름을 확 바꿔버리는 그런 행동으로 하는 사람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그 행동을 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나 타이밍이 언제쯤인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이 사람이 행동하는 타이밍을 보면요. 가장 먼저 나오는 카드가 매지션이에요. 이 카드는 아무 생각 없이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이미 마음은 올라와 있고 속으로 계속 타이밍을 재고 있는 상태예요. 예를 들어 지금 연락하면 이상하지 않을까? 어떻게 말을 걸어야 자연스러울까? 이런 생각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겉으로는 조용해 보여도요. 속으로는 이미 여러 번 여러분에게 다가가는 상상을 해봤을 가능성이 커요. 한 번쯤은 여러분에게 연락을 하려고 연락창을 좀 켰다가 닫았을 수도 있고요. 말을 걸었다가 지웠다가 이런 흐름도 충분히 보여요. 즉 이 사람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움직일 준비를 계속 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어지는 카드가 컵 3번이에요. 여기서 이 사람이 실제로 움직이게 되는 계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요, 무거운 결심 끝에 움직이는 타입이 아니라요, 오히려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는 순간, 부담이 덜한 타이밍에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면, 괜히 기분이 좋아지는 날이라던가, 갑자기 여러분의 생각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순간이라던가, 혹은 이 정도면 연락해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 그 타이밍 있잖아요. 이런 순간에 툭 하고 행동으로 이어지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의 행동은요, 엄청 심각하고 좀 고민해서 이렇게 나오는 느낌보다는 지금이면 괜찮을 것 같아. 딱 이런 순간에 자연스럽게 나오는 행동에 가까워요. 여러분 입장에서는 좀 갑작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는 포인트이긴 해요. 그리고 마지막 카드가 러버스예요. 여기서 정확한 타이밍이 딱 잡히는데요. 이 사람은 끝까지 계산을 하다가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 감정이 확 올라오면 그때 결정을 내려버리는 사람이에요. 아, 그냥 해야겠다. 이건 더 미루면 안 되겠다. 이렇게 마음이 딱 정리되는 순간이 오면 그때 바로 행동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애매하게 계속 끌다가 흐지부지 되는 타입이 아니고 계속 참고 계속 재다가 결국 한 번은 흐름을 확 바꿔버리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행동이 딱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기까지 한번 좀 짚어보자면요. 이 사람 지금 당장 바로 움직이는 흐름은 아니에요. 매지션처럼 계속 타이밍을 재고 컵 3번처럼 마음이 조금 풀리는 순간을 기다리다가 결국 러버스에서 감정이 확 올라오는 타이밍이 옵니다.
그 시기가 언제냐면 지금 기준으로 2주에서 3주 사이이고요. 이 구간 안에서 이 사람이 결국 못 참고 행동으로 이어지는 걸로 보입니다. 자, 그럼 그 행동 이후에 두 분의 관계가 어떻게 흘러갈지 관계 흐름도 한번 살펴볼게요. 이 사람이 결국 못 참고 움직이고 나서의 흐름을 보면요. 가장 먼저 나오는 카드가 완주 9번이에요. 이 카드가 나오면 관계가 바로 편해지진 않아요. 서로 다시 연결은 되는데 마음 한켠에는 아직 경계심이 남아있는 상태예요. 이 사람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미 한번 복잡해진 감정이라던가 상처나 애매했던 시간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다시 대화를 하더라도요. 완전히 편하게 아무 일 없던 것처럼 돌아가진 않고요. 조금은 조심하면서 눈치를 보면서 서로를 확인하는 단계가 먼저 들어옵니다. 이 사람이 또 똑같이 할까? 이번엔 다를까?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깔려있는 구간이에요. 그리고 이어지는 카드가 완주 10번이에요. 여기서 이 관계의 현실적인 무게가 느껴지는데요. 다시 이어지긴 했는데 감정만으로 가볍게 흘러가는 관계는 아니에요. 오히려 생각할 것도 많고 신경 쓸 것도 많고 서로가 부담을 느끼는 구간이 한 번은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이번엔 좀 제대로 해야 되나? 이런 압박감이 좀 있을 수가 있고요. 여러분 입장에서도 이 관계에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올라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좋아하는 마음이 있어도 조금 무겁게 느껴질 수 있는 흐름이에요. 근데 그 다음 나오는 카드가 펜타클 8번이에요. 여기서부터 분위기가 조금 바뀌는데요. 이 관계를 그냥 포기하거나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조금씩 맞춰가고 노력해보려는 흐름이 들어오는 거예요. 서로가 완벽하지 않다는 거 알면서도 그래도 한 번 더 해보려고 하는 마음이 있고 대화도 이어가고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작은 부분부터 맞춰가려는 모습이 나아요. 그래서 이 구간은 쉽진 않지만 그래도 해보자 이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이어지는 카드가 달 카드인데요. 여기서 감정이 다시 흔들릴 수가 있어요. 확실해진 것 같다가도 다시 불안해지고 상대 마음이 애매하게 느껴지고 괜히 혼자 상상하고 걱정하고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구간이 들어오는 거예요. 특히 이 사람은 원래도 마음이 있는데 쉽게 표현을 못하는 타입이었고요. 여러분도 이제는 감정만 믿고 움직이지 않겠다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서로 마음이 있는데도 확신이 부족해서 흔들리는 흐름이 나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 사람 진짜 나한테 마음이 있는 거 맞아?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구간이고요.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나오는데요. 바로 펜타클 에이스예요. 이 카드가 나오면 이 관계가 그냥 흔들리다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제대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다는 뜻이에요. 앞에서 힘들었던 과정들, 맞춰가는 시간들, 불안했던 감정들을 한번 지나고 나서 그래도 다시 한번 해보자. 이렇게 현실적인 시작으로 이어질 수가 있어요. 이거는 감정만이 아니라 실제로 이어질 수 있는 기반이 생기는 흐름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카드가 펜타클 퀸이에요. 이게 이 관계의 결론인데요. 이 관계는 결국 가볍게 끝나는 흐름이 아니라 안정감이 있고 편안하고 현실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관계로 갑니다. 펜타클 퀸은 감정만 있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챙기고 서로를 이해하고 편안하게 같이 있을 수 있는 관계를 뜻해요. 그래서 이 관계는 지금처럼 불안하고 애매한 상태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이 시간을 거치면서 더 단단해지고 더 안정되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을 위한 조언점 카드 보고 마무리할게요. 이번에 나온 카드는 무르익음이라는 카드입니다. 지금 이 그림을 보면 열매가 굉장히 탐스럽게 무르익어 있죠? 이 열매처럼 지금 이 관계가 이미 어느 정도 충분히 쌓여 있고 때가 되어가고 있다는 걸 말해줘요. 여러분도 느꼈을 거예요. 이 관계가 그냥 가볍게 스쳐가는 인연은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멀어지기도 했고 서로 복잡해지기도 했고 마음이 왔다 갔다 하면서도 결국에는 다시 이어지고 있잖아요. 이런 관계는요, 억지로 밀어서 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익어가는 과정이 필요해요.
이런 관계는요, 억지로 밀어서 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익어가는 과정이 꼭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 당장 뭔가 내가 바뀌어야 되나? 이렇게 조급하게 생각하기보다는 지금까지 쌓여온 감정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조금 여유를 두고 지켜보는 게 필요해 보여요. 이 카드가 말해주는 거 딱 하나예요. 이미 충분히 쌓이고 있으니까 굳이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억지로 답을 빨리 내려고 하기보다는 지금의 흐름을 믿고 내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천천히 가도 괜찮은 타이밍이에요. 괜히 조급해지면 오히려 잘 가고 있는 흐름을 스스로 흔들 수가 있어요. 지금 이 관계는 급하게 자리를 잡는 관계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익어서 자리를 잡는 관계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번 카드 리딩 마치겠습니다. 오늘 리딩 들으시면서 이 사람이 언제쯤 참지 못하고 행동하게 될지 이런 것들이 궁금하셨다거나 혹은 개인적으로 깊은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1대1 개인 상담으로 오시면 제가 여러분 상황에 맞춰서 좀 더 디테일하게 함께 봐드릴게요. 오늘은 이 사람 마음이 아직 남아있으면서도 쉽게 움직이지 못하다가 결국에 한 번은 흐름을 확 바꾸는 행동까지 나온 걸로 보였는데 오늘의 이 흐름, 우리 3번 분들이 좀 더 원하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시기 위해서 복채로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림 설정, 슈퍼땡스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애정하는 3번 분들 이번 흐름처럼 관계가 한 번 더 정리가 되고 더 좋은 방향으로 이어지길 연담타로가 항상 응원을 하고 있겠습니다. 오늘도 긴 리딩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여러분의 선택이 언제나 여러분 자신을 지켜주는 선택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에 대한 그 사람 속마음부터 살펴볼게요. 이 사람의 마음을 보면요. 가장 먼저 나오는 카드가 펜타클 6번이에요. 이 사람은 지금 여러분을 생각하면서 굉장히 현실적으로 많이 재보고 있는 상태예요. 단순히 좋다, 보고 싶다, 이런 감정만 있는 게 아니고 이 관계가 나한테 어떤 의미지? 내가 지금 더 주고 있는 건가? 덜 받고 있는 건가? 이렇게 계속 저울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카드가 또 말해주는 게 이 사람이 마음 한쪽으로 완전히 기울어진 상태가 아니라 다른 가능성이나 다른 선택지까지 같이 보고 있는 상태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 사람 마음이 나한테만 있는 게 맞나? 이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는 흐름이에요. 즉, 이 사람은 지금 감정만으로 움직이기보다는 여러 가지를 같이 놓고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로 보여요.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소드 3번이 나오죠. 이건요, 이 사람 마음 안에 있는 상처가 꽤 깊다는 걸 보여줘요. 여러분과의 관계 안에서 그냥 서운했던 정도가 아니라 한 번은 크게 마음이 무너진 기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좋아하는 감정이 있어도 그 감정을 좀 편하게 느끼지 못해요. 여러분을 떠올리면 좋았던 기억도 있지만 그만큼 아팠던 순간도 같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감정이 아직 남아있으면서도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예요. 조금은 쉬고 싶은 상태로도 보이고 조금은 회복이 필요한 상태로도 읽히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카드가 완즈 7번이에요. 이 카드가 나오면요. 이 사람은 지금 굉장히 방어적인 상태예요. 이거 여러분 때문만이 아니라 이 사람 자체가 지금 상황적으로도 여유가 없는 상태일 수가 있어요. 이것저것 신경 써야 할 것도 많고요. 작은 일들까지 계속 쌓이면서 마음이 계속 예민해져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누군가를 편하게 받아들이기보다는 일단 자기 영역을 지키는 데 더 집중하고 있는 흐름이에요. 여러분을 밀어내고 싶어서라기보다는 지금은 스스로 버티기도 벅찬 상태라서 자연스럽게 방어적인 태도로 보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카드가 스트렝스예요. 이건요, 이 사람이 지금 진짜로 많이 참고 있다는 뜻이에요. 불편하고 답답하고 감정이 왔다 갔다 하는데도요, 그걸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그냥 꾹 참고 버티고 있는 상태예요. 이 사람은 지금 운 좋게 흘러가는 상황이 아니고 스스로 견디면서 버티는 흐름이에요. 그래서 겉으로 보면 아무렇지 않아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속에서 굉장히 많은 걸 참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스트렝스는 참고만 있는 게 아니라 나중에 한 번의 에너지가 터질 수 있는 카드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어지는 카드가 월드 카드예요. 이 카드가 이 위치에 있다는 건요, 이 사람 마음 안에서 이 관계가 한 번은 정리가 된 적이 있다는 걸 보여줘요. 아, 이 관계 여기까지인가? 이거 이렇게 끝나는 건가? 이런 식으로 한 번은 마음속으로 결론을 내려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이게 그냥 끝이 아니고 이 사람 인생에서 하나의 큰 전환점처럼 남은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여러분을 가볍게 지나간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 관계 때문에 내가 많이 바뀌었다, 이렇게 느낄 수 있을 만큼 깊게 남아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카드가 컵퀸이에요. 이 카드가 마지막에 나왔다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이 사람은 겉으로 참고 있고 방어하고 있고 여러 가지를 재보고 있지만요, 결국 마음 안쪽에는 여전히 감정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어요. 그것도 계산적인 감정이 아니고요, 되게 감성적이고 순수하고 이유 없이 끌리는 감정이에요. 다만 이 감정이 너무 크다 보니까 오히려 불안정해지고 혼자 더 흔들릴 수도 있는 상태이긴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여러분을 생각하면 마음이 약해지고 감정이 올라오고 그걸 다시 눌러야 하는 상황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요, 지금 이 사람은 상처도 있고 그로 인해서 좀 경계와 방어도 있고 상황도 복잡해서 쉽게 움직일 수 없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향한 감정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사람이에요. 즉 머리로는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마음을 아직 놓지 못해서 계속 그 안에서 흔들리고 있는 그 상태이고요. 그게 지금 이 사람의 가장 솔직한 속마음으로 읽히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여러분은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신지 여러분의 속마음도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의 마음을 보면요, 가장 먼저 나오는 카드가 데빌이에요. 이 카드가 처음에 나온다는 건요, 여러분이 이 관계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머리로는 이제 그만해야지, 이거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마음은 자꾸 다시 돌아가고 이 사람에게 계속 끌리고 있는 상태예요. 이거는 단순한 호감이 아니라 끊고 싶어도 잘 끊어지지 않는 그런 강한 끌림에 가까워요. 그래서 여러분은 마음만 먹으면 놓을 수도 있는데 스스로 놓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요. 어떤 의미에서는 이 관계에 스스로 묶여있는 상태로 보여요. 그런데 그 다음 나오는 카드가 스타예요. 이건요, 여러분 마음 안에 아직 밝은 기대가 남아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은 힘들었던 순간이 있었는데도 어느 순간 또 마음이 환해지면서 그래도 우리 잘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이 감정이 계속 유지가 되는 건 아니에요. 어떤 날은 괜찮다가도 또 어떤 날은 확 식어버리고 이렇게 희망이 반짝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가는 흐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완전히 정리도 못하고 완전히 확신도 못하는 그 중간 어딘가에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카드가 황제인데요. 여기서 여러분 마음의 방향이 확 보여요. 여러분은 이제 이 감정에 계속 끌려가고 싶지는 않아요.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내가 날 지켜야지. 이런 생각이 강해지면서 스스로 중심을 잡으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부드럽게 바뀌는 게 아니라 조금은 단단하고 고집스럽게 바뀌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한번 마음을 정리하면 이거 아닌 건 아닌 거다, 이렇게 확 선을 그으려는 마음도 같이 올라와요.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감정은 남아있는데도 절대 쉽게 흔들리지 않겠다는 태도가 같이 들어와 있는 상태예요. 그 다음 카드가 소드 10번이에요. 이건요, 여러분이 이 관계 안에서 진짜로 많이 아팠다는 걸 보여줘요. 그냥 서운했던 정도가 아니라 아, 여기까지인가 싶을 정도로 마음이 크게 무너졌던 순간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은 다시 좋아한다고 해도 예전처럼 순수하게 좋아할 수 없는 상태예요. 그 아픔이 너무 생생하게 남아있어서 다시 시작을 하는 게 조금은 두렵고 조심스러운 거죠. 근데 여기서 완주 퀸이 나옵니다. 이 카드가 나오면 여러분이 지금 이 관계 말고도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쓰고 있는 상태일 수가 있단 거예요. 생각도 많이 하고, 신경도 많이 쓰고, 감정도 많이 쓰고, 근데 그게 꼭 필요한 데에만 쓰이는 게 아니라 계속 혼자 고민만 하면서 에너지를 더 소모하고 있는 흐름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은 이 관계 하나 때문에 내가 너무 지치는 그런 상태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카드가 말해주는 건 조금은 힘을 빼고 어디에 집중해야 할지 다시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카드가 완지 페이지인데요. 이 카드가 마지막에 나왔다는 건 여러분의 마음이 완전히 닫힌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은 그래도 한번 다시 볼까? 조금은 다시 시작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설렘이나 기대가 아주 작게라도 남아 있어요. 다만 이 감정은 완전히 확신이 있는 상태는 아니고요. 조금은 미성숙하고 조금은 불안하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시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요. 여러분은 그 사람에게 강하게 끌렸고, 한 번은 크게 아팠고, 지금은 중심을 잡으려는 상태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관계를 완전히 놓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즉, 여러분은 끊고 싶으면서도 끊지 못했고, 다시 시작을 하고 싶으면서도 조심스러운 그 사이에서 계속 흔들리고 있는 마음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그 사람이 고민 끝에 여러분에게 앞으로 어떤 행동을 하게 될지 한번 살펴볼게요. 이 사람의 행동을 보면요. 가장 먼저 나오는 카드가 소드 10번이에요. 이 카드가 먼저 나온다는 건 이 사람이 이 관계를 정말로 한 번은 끝내려고 마음먹었던 적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냥 고민만 했던 게 아니라 여기서 진짜 끝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마음이 크게 아팠고 지쳤고 감정적으로 한계까지 갔던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여러분을 향한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너무 힘들어서 더는 버티기 어려워서 이 관계를 내려놓으려고 했던 흐름이 먼저 보여요. 이 구간에서는 여러분을 정말로 정리하려고 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연락을 끊어야겠다고 마음 먹을 수도 있고요. 스스로 떼어내려고 했던 시도도 있었을 거예요. 그만큼 이 사람에게 이 관계는 가볍게 흘려보낼 수 있는 관계가 아니었던 거죠. 근데 여기서 흐름이 바뀌는데요. 바로 이어지는 카드가 컵 2번이에요. 이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 사람은 그렇게 끝내려고까지 갔는데도 결국 마음이 완전히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서 이대로 끝내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다시 올라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은 완전히 끌어내는 쪽이 아니라 다시 한번 연결해보고 싶은 쪽으로 마음이 기울어요. 이거 그냥 단순히 외로워서가 아니라 여러분과의 관계 자체가 이 사람한테 의미가 있기 때문에 나오는 감정이에요. 그래서 행동으로 보면 다시 대화를 해보고 싶다거나 다시 마주보고 이야기를 풀어보고 싶다거나 서로의 마음을 다시 확인하려는 움직임으로 이어지게 돼요. 그리고 마지막 카드가 컵 에이스예요. 여기서 이 사람의 진짜 방향이 확실하게 나오는데요. 이 사람은 단순히 그냥 다시 연락해볼까? 이 정도가 아니라 이 감정을 다시 시작을 해보고 싶다는 쪽으로 움직여요. 한번 끝내려고까지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만큼 더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이 사람이다. 이 감정은 그냥 넘길 수가 없다. 이렇게 마음이 딱 정리가 되면서 이전에 눌러왔던 감정들이 다시 올라오고 다시 열리는 흐름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예전처럼 애매하게 굴기보다는 좀 더 솔직해지거나 조금 더 진심이 느껴지는 방식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올 가능성이 커요. 이거 단순히 호기심이나 가벼운 감정이 아니고 다시 시작을 해보고 싶은 마음이 담긴 행동이에요. 정리를 해보자면요. 이 사람은 정말 끝내려고 했던 상태에서 결국 다시 마음이 돌아오고 그 감정을 새롭게 시작해보려는 행동으로 이어지는 흐름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애매하게 질질 끄는 타입이라기보다는 한 번은 끝까지 갔다가 결국 다시 돌아와서 다시 잘 해보자 이런 쪽으로 움직이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그 행동을 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나 타이밍이 언제쯤인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이 사람이 움직이는 타이밍을 보면요. 가장 먼저 나오는 카드가 교황이에요. 이 카드가 나오면 이 사람은 충동적으로 바로 움직이는 사람은 아니에요. 이미 한번 끝내려고까지 갔던 사람이기 때문에 다시 움직이기까지는 스스로 납득할 수 있는 이유를 만들려고 하는 과정이 먼저 들어와요. 내가 다시 연락해도 되는 걸까? 이 관계를 다시 시작을 하는 게 맞는 걸까? 이런 걸 혼자 계속 생각을 하면서 자기 기준, 자기 판단 안에서 한 번 더 정리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마음은 돌아왔는데도 바로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고요. 스스로 설득하는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카드가 펜타클 7번이에요. 이거는 기다림의 카드예요.
이 사람이 지금 바로 움직이지 않는 이유가 여기서 보이는데요. 이미 한번 끝내려고 했던 상태에서 다시 마음이 돌아왔기 때문에 이번엔 내가 섣불리 움직이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강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타이밍을 계속 보고 있어요. 여러분 반응은 어떤지, 지금 상황이 어떤지, 내가 움직였을 때 괜찮을지, 이걸 계속 지켜보면서 좀 더 확실해질 때까지 기다리는 흐름이에요. 여러분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늦지? 이렇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이 사람은 지금 다시 시작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신중해진 상태인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카드가 달 카드인데 여기서 행동 시기가 딱 잡힙니다. 이 사람은요, 머리로 완벽하게 정리해서 움직이는 타임이 아니라 감정이 불안해지고 혼자 감당이 안 되는 순간에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다시 마음이 올라왔는데도 계속 참고 계속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계속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대로 있으면 힘들겠다. 차라리 움직여야겠다. 이렇게 감정이 확 흔들리는 구간이 옵니다. 이게 바로 이 사람의 행동 타이밍이에요. 즉, 완전히 준비가 끝나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스스로 납득하고 타이밍을 보고 기다리는 시간이 한 번은 들어간 뒤에 그걸 더 이상 못 버티는 순간 이 달 카드에서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시기까지 예측을 해본다면요. 지금 이 리딩을 보시는 기준으로 약 4주 전후, 정확하게는 3주에서 5주 사이 이 안에서 확실하게 움직이는 타이밍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 그 행동 이후에 두 분의 관계가 어떻게 흘러갈지 관계 흐름 살펴볼게요. 이 사람이 결국 못 참고 움직이고 나서의 흐름을 보면요. 가장 먼저 나오는 카드가 전차예요. 이 카드가 처음에 딱 나온다는 건요. 이 사람이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면 생각보다 확 밀고 들어오는 힘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동안은 참고 있었고 망설이고 있었지만 한번 결심을 하고 나면 그래 해보자 하고 방향을 잡는 거죠. 그래서 초반에는 연락이 이어지거나 갑자기 관계가 다시 빠르게 움직이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적극적이었나? 이렇게 느껴질 수 있는 구간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바로 이어서 소드 페이지가 나옵니다. 이게 이 관계의 미묘한 부분이에요. 이 사람 움직이긴 하는데 완전히 편하게 다가오는 건 아니에요. 계속 여러분의 반응을 보고 말 한마디에도 의미를 두고 눈치를 보면서 움직이는 모습이 같이 있어요. 즉, 이 사람은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동시에 이게 맞나 계속 확인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행동을 하는데 어딘가 조심스럽고 완전히 편하지 않는 흐름이 보여요. 그리고 그 다음 카드가 펜타클 9번이에요. 여기서 여러분의 에너지가 확 보여요. 여러분은 이 관계가 다시 움직여도 예전처럼 쉽게 끌려가지 않아요. 오히려 난 나대로 괜찮은 상태야. 이 관계 없어도 난 괜찮아. 이런 마음이 올라와요. 그래서 여러분은 상대방이 다가와도 조금 거리를 두고 보게 될 수가 있어요. 이거는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제는 나를 먼저 지키려는 태도인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소드 9번이 나오죠. 이 카드가 나오면요. 이 관계 안에서 한 번은 감정적으로 흔들리는 구간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 사람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미 한 번은 아팠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다시 이어지면서 괜히 불안해지고 괜히 걱정이 많아지고 혼자 생각이 많아지는 흐름이 나와요. 이게 또 반복이 되면 어떡하지? 이번에도 결국 힘들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구간이에요. 그리고 이어지는 카드가 황제인데요. 여기서 이제 관계의 방향이 한 번은 정리가 돼요. 이 관계는 계속 흔들리기만 하는 게 아니고 한 번은 이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지 기준을 세우는 흐름으로 들어가요. 특히 여러분 쪽에서 난 여기까지다. 이건 되고 이거 안 된다. 이렇게 선을 분명하게 그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관계는 예전처럼 애매하게 끌리는 게 아니라 한 번은 구조를 잡고 가려는 흐름이 들어와요. 그리고 마지막 카드가 스트렝스인데요. 이게 이 관계의 결론이에요. 이 관계는요, 쉽게 결론이 나는 관계가 아니에요. 서로 감정도 있고, 상처도 있고, 여전히 놓지 못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한 번에 확 정리가 되기보다는 참고, 버티고, 서로를 조금씩 이해해가면서 천천히 이어지는 관계로 가요.
스트렝스는 억지로 끌고 가는 게 아니라요. 시간을 두고 버티면서 이어가는 카드예요. 그래서 이 관계는 빠르게 불타오르기보다는 천천히 하지만 쉽게 끊어지지 않는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자면요. 이 관계는 다시 빠르게 움직이긴 하지만 그 안에서 조심스럽게 확인을 하고요. 한 번은 또 흔들리기도 하고 그 과정을 지나면서 서로의 기준을 세우고 결국에는 쉽게 끊어지지 않고 천천히 이어가는 관계로 가는 흐름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여러분을 위한 조언점 카드 보고 마무리할게요. 이번에 나온 카드는 수용성이라는 카드입니다. 이 카드는요, 지금 이 관계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하지 하고 애쓰는 것보다 좀 더 열어두고 받아들이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줘요. 여러분 지금 마음을 보면 끊고 싶으면서도 끊지 못하고 다시 시작을 하고 싶으면서도 쉽게 다가가지 못하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더 힘이 들어가고 더 조심하게 되고 괜히 더 지치기도 했을 거예요. 근데 이 카드는 지금처럼 계속 붙잡고 통제하려고 하기보다는 오는 흐름은 받아보고 아닌 건 자연스럽게 걸러내는 게 중요하다고 말해줘요. 이 사람이 3주에서 5주 안에 결국 움직이는 흐름이 들어와 있고 다시 이어지면서도 서로 조심하고 흔들리는 구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이게 맞나 아닌가 이런 걸 계속 판단하려고 하기보다는 일단 받아보고 느껴보고 그 안에서 내 기준으로 선택하는 것, 이게 여러분한테 더 편한 방향이에요. 이 수용성 카드는 무조건 받아주라는 게 아니라요. 억지로 밀어내지도 말고 억지로 잡지도 말고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두는 힘이에요. 지금 이 관계는 억지로 방향을 정하려고 할수록 더 꼬일 수가 있고요. 조금 힘을 빼고 바라볼 때 오히려 더 자연스럽게 답이 보이는 흐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4번 카드 리딩 마치겠습니다. 오늘 리딩 들으시면서 이 사람이 정말 다시 돌아오는 건지, 이 관계를 다시 이어가도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이 궁금하셨다거나 혹은 개인적으로 깊은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1대1 개인 상담으로 오시면 제가 여러분 상황에 맞춰서 좀 더 디테일하게 함께 봐드릴게요. 오늘은 이 사람이 한 번 끝내려고까지 갔다가도 결국 마음을 놓지 못하고 3주에서 5주 사이에 다시 행동으로 이어지는 흐름까지 나왔는데 오늘의 이 조언은 우리 4번 분들의 것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복채로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림 설정, 슈퍼땡스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애정하는 4번 분들, 이번 흐름처럼 관계가 다시 이어지면서도 더 단단하게 자리 잡으시길 연담타로가 항상 응원을 하고 있겠습니다. 오늘도 긴 리딩 들어오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여러분의 선택이 언제나 여러분 자신을 지켜주는 선택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